얼마나 벌 것인가를 어떻게 하세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 내가 이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지 추정할 수 있을 때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시간 투자인사이트 최혜윤입니다. 여러분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는 돈벼락을 맞고 싶어, 한 방을 노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은행에는 묻어두기 좀 아쉬우니까 조금씩 굴려나가보자 라는 생각에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에 대한 시각 속에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투자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이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의연함, 안정감을 유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투자계의 영국신사, 이연투자자문 박성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조그맣게 부끄러워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대표님? 제가 영국이랑 별 관계도 없고 네네. 신사도 아닌데 영국신사라는 이름이 좀, 소개가 좀 부담스럽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뵈니까 제작진이 왜 영국신사라고 네이밍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그 깔끔한 느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왠지 정말 투자하면서도 저는 정말 희노애락이 굉장히 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평온하게 매수, 매도 하실 것 같아요.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매수 매도는 뭐 제가 잘 내지 않고요. 그래요? 네, 직원들이 내고 있는데. 직접 하시는군요. 네.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투자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하면 박성진 대표님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뭐 그렇게 꼽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겸손까지 같이 했나요? 근데 뭐 국내에 저보다 뭐 가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제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아마도 제가 좀 그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1930년대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분이 처음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건데요. 거의 한 90년, 100년 전에 벤자민 그레엄이 만든 건데, 사실 그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치 투자의 기본 철학이나 투자 방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벤자민 그레엄이 했던 얘기를 사실은 뭐 약간 뭐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냥 재탕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기본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뭐 그렇게 좀 봐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네. 근데 지금 90년, 100년 정도 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좀 예전에 시작이 된 건데, 우리 급변하는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 투자가 계속해서 효용이 있는지. 사실 요즘 투자 환경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가 지금 이 시장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한 20년 전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20년 전에 투자를 하면서 저도 벤자민 그레엄이랑 요즘 이제 워렌 버핏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워렌 버핏의 이제 그런 투자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하고 워렌 버핏을 흉내내면서 저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20년 전에도 먹혔고 저는 지금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치 투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랑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투자 철학이 나온 거라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뭔데요? 탐욕? 욕망?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나도 돈을 벌고 싶은 탐욕이 생기고, 또 주가가 빠지면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공포가 생기고 이런. 딱 저예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동작하는 거 역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는 그러니까 뭔가 이 클래식, 영원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의 철학은 영원하고요. 그 가치 투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뭐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하면서 약간은 바뀌어 나가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기본 원칙이나 철학 자체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렴풋이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가치 투자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가치 투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이 빌딩을 만약에 이제 돈이 빌딩을 사요? 네,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네, 이 빌딩에서 임대 네. 수익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10억 정도 나오는 빌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빌딩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0억에 1년에 10억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빌딩 가격 자체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100억에 사도 네. 100억에 사도 10개월이면은 그 본전이 네. 넘어가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100억, 200억에 사도 괜찮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걱정이 없는데요? 한 200억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제 그게 사실 가치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빌딩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동네 빵집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동네 치킨집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네 빵집을 인수할 때 이 빵집을 인수하면 내가 1년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빌딩을 인수하면 1년에 10억을 벌 수 있고 임대료를 벌 수 있고 동네 빵집을 인수하면 뭐 1년에 한 2억을 벌 수 있고 하면 그 수익 대비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불할까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지금 회원님이 하신 게 이제 그게 그렇죠. 뭐 유지비도 생각하고 네. 손익분기점도 네. 따지고 내가 네. 얼마 정도 자산이 있는지도 버틸 수 있나 이런 네. 것도 계산하고. 이제 그게 가치 투자거든요.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따져보고 네. 그 수익 대비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가격을 지불할지 따져보는 게 가치 투자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네. 내가 투자한 기업에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뭐 지금 유행이니까 주가가 내일 오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가치 투자라고 하면 지금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또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사고 묵혀두면 그 가치가 언젠가 빛을 발할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벌지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네. 가치 투자가.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네. 뭐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네. 싼지 비싼지 아니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금고에 뭐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강남에 엄청나게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뭔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의 전망이 좋은 그런 분야의 기업이다. 이런 걸 좀 성장 가능성 있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성장주랑 가치주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성장주, 가치주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장주 투자자로 가장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이 최근에 그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라고 하고 알려진 캐시우드 네. 누나가 이제 성장주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캐시우드가 속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네. 지금 이제 주력 종목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테슬라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자들도 사실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쿠팡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쿠팡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가치 투자자들도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성장주 투자자들도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어디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미래에 대한 태도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이 23조고 현대차의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더 높네요. 네. 그리고 차량 판매 대수가 테슬라가 1분기에 한 30만 대 정도를 팔았고요. 현대차가 90만 대를 팔아서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100조고요. 현대차가 40조인데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네. 테슬라가 단순한 뭐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향후에 뭐 자율주행이 된다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새로운 뭐 그 방식으로 그렇죠.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거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돼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 테슬라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이제 높게 그 가격을 매길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테슬라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 주가도 물론 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돈나무 누나의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의 가치가 지금보다 최소한 서너 배는 더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1,000조인데 최소한 뭐 3,000조에서 뭐 한 5,000조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미래의 플랫폼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돈을 막 정말 쓸어 담아야 되는 거죠. 선도 기업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혹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맞아요. 전쟁 안 나. 날 거라고 겁만 주는 거야. 이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침공을 하더라도 전면전이 아니라 그 동부의 돈바스 지역 정도를 이제 점령하고 끝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막상 터지니까 또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군비의 그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무려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또 뭐 나오는 얘기로는 러시아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테슬라가 미래의 완벽한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하고 성장주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태도로 미래를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투자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거의 틀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저도 지금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판단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좀 견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하고 그런 성장주 투자자의 차이점은 저희들은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돈나무 누나가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뷰하는 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생각이 거의 100%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테슬라를 투자하시거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을 이제 그런 뭐 100%의 확신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걸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미래를 전망하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전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괜찮은가를 저희는 먼저 따져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래서 저희는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싼 가격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이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 생각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들어갈까 말까 들어간다면 이게 100% 잘 되진 않을 수도 있으니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얼마에 들어갈까를 고민하시는 거고 성장주인 분들은 이건 무조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종목이니 지금 가격도 싼 거다. 지금이 최저가다. 약간 이런 믿음이 강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이제 쿠팡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쿠팡이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쿠팡이 1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100조로 상장을 했습니다. 100조 원으로 상장했고요. 지금은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이 나서 30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쿠팡이 지금 1년에 적자가 얼마가 나는가 하면 2020년에 5천억의 영업 적자를 냈고요. 작년에는 1조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장사는 잘 됐는데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외형을 키우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소비자만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이제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세계가 지금 시총이 2.5조, 현대백화점이 한 1.8조, 롯데쇼핑이 한 2.6조, 이마트가 3.6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유통기업을 다 합해도 지금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네요. 그거보다도 지금 3분의 1 폭락한 쿠팡의 시총이 지금 더 높은 거죠. 만약에 지금 한 10조 정도의 돈이 있으시면 10조를 가지고 쿠팡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을 다 사시겠습니까? 저는 테슬라를. 근데 쿠팡보다는 저는 이게 지금 하락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좀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더 커지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하여튼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쿠팡을 살지, 아니면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를 살지, 아니면 지금 테슬라를 살지, 현대차를 살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뭘 살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라면 이제 테슬라보다는 차라리 현대차를 사겠다는 입장인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입장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차이에 의해서 성장주 투자랑 가치주 투자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지금 맘 같아서는 왜 현대차인지 피까신 종목에 대한 얘기를 잔뜩 들어보고 싶지만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현대차를 꼭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대표님이 종목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귀가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다 더 쫑긋쫑긋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우리가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이 얘기 해볼게요. 요즘에 워낙 시장도 많이 빠지고 거기다가 미국 증시도 쭉쭉 하루가 다르게 빠지면서 투자하는 거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런 곡소리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장을. 근데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그 일반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돈 있으면 참 들어가기 좋은 시장이죠, 요새. 그런, 물론 매수하기도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한 2달 전쯤에 2월 달에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어떤 뉴스 기사가 났냐 하면,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돈나무 누나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의 이노베이션 ETF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수익률 면에서 앞섰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2월 요 기사가 나올 때를 보면 벅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이 39% 정도가 나오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32% 정도로 과거에는 아크 인베스트가 2020년에 150% 수익률이 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뉴스가, 드디어 이제 시장이, 이제 무조건적인 성장만을 쫓던 시장에서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는 시장으로 바뀐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가치를 따지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묵혀놓을 거니까
지금 사나 뭐 조금 싸게 사나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봤을 땐 이게 거기서 거기일 거다. 그냥 꾸준히 살아. 뭐 이런 걸 가치 투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 가치 투자는 존버다. 그게 그러면은 존버가 곧 가치 투자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가치 투자의 그 기다림이라는 존버라는 그런 부분이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항상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존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뭐 100배 수익이 났다. 그게 가치 투자 그런 줄 알았어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20년 전에 SK텔레콤을 사서 네.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20년 전에 샀는데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얼마에 샀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20년 전이 어떤 시기냐 하면 IT 닷컴 버블이 있던 시기가 그 2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인터넷 기업들이라고 하면 다들 주가가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랐던 시기라서 네.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면 아무리 우량한 SK텔레콤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반토막이 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주식을 사서 무조건 존버한다고 그게 가치 투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한편으로는 가치 투자의 반대말이 단타, 빠른, 테마주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 급변한 상황 속에서 나는 가치 투자를 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팔아야 되겠어 해서 빨리 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타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인가? 뭔가 이런 게 좀 애매하잖아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도 그러면 빨리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내가 원하는 뭐 가격이 적정 가격이 오면 빨리 판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가치 투자하면 장기 투자 이렇게 이꼴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사서 뭐 3년, 10년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는 게 가치 투자는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치 투자는 내가 생각한 가치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했다가 내가 생각한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 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가치 투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3년에 2배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000원짜리 기업인데 네네. 3년에 2배를 보면 2,000원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네. 한두 달 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1,000원짜리 기업이 1,5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한 50% 정도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남은 수익률이 이제 한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1,500원짜리가 2,000원이 돼봐야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는 한 3년 정도를 기다릴 생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네.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주가가 5, 60%가 올라버리면 이제 기대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얼마든지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미 지금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익을 보는 걸 그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난 팔아야겠어 하셨어요. 네. 다시 빠지면 밑에서 다시 사세요? 뭐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라면 뭐 다시 또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기업 평가, 가치 평가를 그때 다시 해보고 네. 다시 네. 3년 뒤 2배가 가능하다면 다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는 네. 내가 가치를 곰곰이 따져보고 가치보다 싸냐 비싸냐를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인 거지. 네. 가치 투자가 이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장기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가치를 시장이 반영해 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서 보통은 뭐 1년, 2년, 3년 기다릴 생각으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가치를 반영을 해주면 뭐 빨리 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치 투자를 좀 해봐야겠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어느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3년 정도라고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보통 많이 잡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네. 가치 투자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 틀리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그쵸. 분일 텐데요.
이분은 사실은 뭐 보유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무조건 무제한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그냥 평생 들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물론 워렌 버핏도 사가지고 뭐 몇 년도 안 돼서 파는 기업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렌 버핏처럼 그런 뭐 투자 천재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멀리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네.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게 한 3년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적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3년 정도면 코로나가 뭐 끝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수많은 바이러스의 그런 유행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 한 그 정도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진짜로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요. 예상 못했죠.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사스라든지 그 전에 메르스라든지 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몇 개월 좀 하다가 끝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가능성이 꽤 높고 그 언젠가가 한 2, 3년 정도 기다리면 그래도 끝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코로나가 이제 한참 진행이 돼서 주식시장이 막 빠졌을 때 여행주에 사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했던 이유가 이제 당장 뭐 사람들이 여행을 곧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테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여행 회사의 뭐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처럼 투자를 하려면 한 3년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이 보시는 대표님의 가치 투자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세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가치 투자자마다 아까 이제 보는 가치가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 가치,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뭐 3,000억, 4,000억인 회사들 또는 가지고 있는 현금만 뭐 2,000억인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산보다는 어떤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빵집 인수하는 것처럼 이 빵집이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가, 이 빵집이 1년에 한 2억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한 10억에서 한 20억 사이를 주고 인수하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 것인가를 어떻게 하세요? 뭘 보고? 그걸 말씀해 주셔야. 네. 사실 이제 그게 투자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사실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미국 주식을 빼면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 우리 개미들이 모두 탑승하고 있는. 네. 근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가 혹시 어떤 사업 하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네. 핸드폰.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사업도 하고 있지만 텔레비전? 네, 가전도 하고 있고 비스포크 네, 반도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 쪽도 하고 있고 전장 쪽도 진출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바뀌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1년 후 실적을 추정하는 게 일반인들한테 과연
쉬운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삼성전자의 뭐 다음 분기 또는 1년 후 실적을 제대로 추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뭐 8만 전자가 싸다, 7만 전자가 싸다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다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적 추정이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을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게 이제 저는 좀 약간 그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모든 투자의 기본은 내가 이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지 추정할 수 있을 때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의 시크릿인지 끝까지 이거 어떻게 그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노하우는 안 알려주시면 그게 이제 우리 사실은 빵집이면 뭐 유동인구 분석하고 여기 이제 원가 얼마고 이걸 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네네. 주식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 빵집이 얼마나 벌지를 알려면 네. 이 빵집이 과거에 얼마 벌었는지 일단 장부를 가져와 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과거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고 또 근처에 있는 빵집들은 또 상대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빵집 뭐 근처에서 좀 계속 지켜보면서 네. 실제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빵집의 뭐 주위 유동 인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네. 또 이 빵집이 팔고 있는 이 빵이 앞으로도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빵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이 빵집이 앞으로 뭐 매출이 더 늘어나겠구나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잖아요. 굉장히 기본이네요, 사실. 네, 기본이죠. 정석적인. 네,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재무제표 보고. 네, 기업도 과거에 이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재무제표도 뜯어보고 또 기업이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은지 또는 경쟁사들은 그러면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 기업이 얼마나 벌 건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 20년 투자를 했지만 네. 삼성전자의 1년 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업의 향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추정할 수 없는 회사를 굳이 네. 억지로 추정을 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치 투자자가 되려면 굉장히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가치 투자라고 샀다가 어느 순간 약간 광신도처럼 믿음을 갖게 돼요. 얘가 가치가 변했는데도 아니야, 갈 거야, 기다려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그 성향에 따라서 본인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들도 본인이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다를 것 같아요. 네. 혹시 대표님 많은 투자자분들을 보셨을 텐데 좀 이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는 스타일 좀 다르고 이런 걸 좀 보신 게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가치 투자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이 기업이 얼마나 벌지를 따져보고 그거에 비해서 싸게 사는 게 가치 투자라서 굉장히 상식적인 투자가 가치 투자인데 아까 사람들이 뭐 건물을 사거나 뭐 빵집을 인수하거나 할 때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투자를 안 할까요? 주식 투자할 때는. 뭔가 믿음과 신념으로 변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괜찮게 쨌다고 내 돈이 당장 그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냉정하게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판다거나 뭔가 지금의 이익에 만족하고 판다거나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그 주식시장은 주가가 계속 바뀌는 거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휘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대가들이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HDS를 보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굳이 시장의 주가로 그 기업 가치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빵집이 얼마를 벌기 때문에 이 빵집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뭐 계속 바뀌는 주가를 보면서 그 스스로 그런 그 변동성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이 경제에 영향을 받는데 경제하고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래서 뭐 곡물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거다. 미국에서 뭐 금리를 굉장히 빅스텝으로 올릴 거다. 이런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많은 뉴스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또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투자를 좀 굉장히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그 뉴스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도 안 봐요? 그러면 진짜 그냥 뭐 HTMS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빵집을 지금 한다고 네. 그 가정을 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빵집을 접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네. 건너편에 파리바게트가 생겼다고 한다면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내가 빵집을 하면 건너편에 파리바게트가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가 더 중요한 일이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크게 타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세계적인 뭐 이슈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투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주가 경우가 전반이 많아서. 빠지는 거에도 네. 휘청거리고 금방 네. 뭐 이제 막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뉴스를 맨날 듣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뉴스에 의해서 내 투자가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조언을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종목과 관련된 뉴스는 찾아봐야 되지만 다른 이슈들, 내가 지금 투자한 종목과 관련 없는 뉴스들에게까지 굳이 휘청거릴 필요는 없다.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뉴스를 맨날 듣는데요. 네. 사실 어떤 하나의 뉴스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확 바뀌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이제 물론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크게 바꿀 만한 뭐 어떤 뉴스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뭐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 이런 한국전력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정부의 성향 자체가 전기요금을 계속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전의 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뉴스가 물론 있긴 할 텐데 대부분의 뉴스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바꿀 만한 그런 뉴스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하고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까 영국신사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이 차분하고 뭔가 감정 기복도 크지 않고 저처럼 일일비하지 않으셔서 더욱더 가치 투자에 딱 맞으시는 대표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 IPO, 비상장 주식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요새는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비상장 주식에 접근할 때도 가치 투자가 가능할지 비상장 투자도 하시죠? 네, 저는 비상장 투자는 안 하는데요. 안 하세요? 사실은 모든 투자는 다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빌딩을 살 때나 빵집을 인수할 때나 주식을 살 때나 다 똑같거든요. 여기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앞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해야 될지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 원리라서 사실은 비상장 기업을 살 때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지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 충분히 싼지 비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 기업에 비해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기업은 뭐 매 분기 분기 보고서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고 또 애널리스트들도 분석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비상장 기업은 일반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지를 상장회사보다는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 투자는 유효하지만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 네,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가치 투자 가능한 거 알겠어. 버크셔 보니까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여러 성공 사례도 많이 보고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 이건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자신이 아까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투자를 할 때, 그 벤저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랑 워렌 버핏의 뭐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뭐 20년 투자를 해오면서 같이 투자를 했던 뭐 제 후배나 동료들 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같이 투자로 다들 지금 하여튼 큰 자산가가 됐고, 그래서 같이 투자가 뭐 한국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또 뭐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 본성에 기반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라서 네. 한국 시장이건 미국 시장이건 아니면 뭐 저기 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건 또는 뭐 1900년대건 2000년대건 아니면 2100년대건 뭐 시공을 초월해서 가치 투자는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제 하나가 그 최근 한 3, 4년 정도가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뭐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여서 사실 이제 최근 한 3, 4년, 4, 5년 정도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그 한 3, 4년의 상황만을 보고 이제 가치 투자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항상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SK텔레콤 얘기하면서 2000년대 닷컴 버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도 닷컴이 붙은 기업들만 막 날아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과거 미국 사례를 예를 들면 1960년대가 또 굉장한 성장주의 시대였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치주들이 굉장히 힘들고 성장주가 굉장히 각광받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항상 과거 역사를 보면 가치주만 항상 좋은 그런 시기가 계속 진행됐던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성장주들이 날아가는 그런 시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성장주들이 좀 힘들어지고 가치주가 좋아지던 시기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가치 투자가 항상 뭐 돈을 버는 투자는 아니고 가치 투자 역시 상황에 따라서 가치 투자가 좀 더 시장에서 그 좋은 성과를 내는 시기가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최근 그 한 몇 년의 상황만을 보고 가치 투자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 좀 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이제 가치 투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라고 이렇게 그 등치를 시킵니다. 네. 가치 투자하면 워렌 버핏의 방식이 가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그 이제 한 번 사면 이제 좀 잘 안 팔고 한 10년, 20년 들고 갈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서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네. 코카콜라에 뭐 워렌 버핏이 뭐 10년, 20년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성과를 향유를 했는데 이제 그걸 가치 투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한국에는 그런 코카콜라처럼 이렇게 10년, 20년 꾸준히 성장할 기업이 적어서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거는 가치 투자를 잘못 받아들이시는 건데요. 가치 투자가 물론 그렇게 꾸준히 성장할 기업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기업하고 동행하는 것도 물론 가치 투자의 한 방식일 수는 있지만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치에 비해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치 투자라서 꼭 그렇게 뭐 10년, 20년 성장할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면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 가치 투자는 저는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가 좀 필요하잖아요. 혹시 추천해 주실 책이나 뭐 공부거리들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 좋은 뭐 그런 사이트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드릴 만한 책은
사실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책일 것 같은데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월가의 영웅.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제 스승으로 이제 삼았다고 얘기 드렸던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 같은 책이 투자의 고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책을 투자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피터 린치의 책도 한 30년 전에 나왔고 벤자민 그레엄의 책은 거의 뭐 한 100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어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책이라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책만 읽는다고 투자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골프 책을 뭐 10권을 읽었다고 골프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직접 쳐봐야죠. 네. 연습하고. 골프 책도 많이 읽으면서 직접 골프 연습도 하고 필드도 많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투자의 기본 원칙이나 철학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걸 내 몸에 익히려면 실전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전을 할 때는 내가 당장 뭐 지금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하여튼 이제 그 골프 처음에 이제 좀 쉬엄쉬엄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제 좀 배우겠다는 자세로 실전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요. 그러다 점점 빠져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가치 투자야 라고 하면서 길게 버티는 경험 정말 많이 해보셨거든요. 근데 진정한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좀 오늘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나의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좀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혹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가장 좀 힘들어하고 실패하시는 지점이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하고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주가를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주가 변동성을 무시할 수 있도록 좀 내가 만약에 그 주가 변동성을 무시하기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내가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그게 이제 심적으로도 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능력이 본인한테 있으신지 없으신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만약에 그걸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뭐 좀 직접 투자를 하시면 좀 안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변동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공부를 해서 서서히 실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올인하지 말아라.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지고 먼 시야로, 좀 넓은 시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알찬 시간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인사이트 앞으로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투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게요. 여러분, 안녕!